다음 소식입니다.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유세 최종 개편안이 정부에 제출됐습니다.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. 김학지 기자가 개편안 내용 자세히 전합니다. 내년부터는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이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내야 할 세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보유세 최종 개편안이 어제 정부에 제출이 됐는데요. 자,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번에 종합부동산세, 종부세라고 보통 얘기하죠. 이걸 뜯어 고치겠다는 건데요. 핵심은 이 종부세 계산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겠다는 겁니다. 자, 공정시장가액 비율, 좀 생소한 용어인데요. 이게 뭐냐면요. 이 종부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이 과세 표준을 정할 때요.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말합니다. 자, 공시지가 그대로를 이 과세 기준으로 삼으면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을 해서 세금을 낮춰준 건데요. 하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을 올려서 절세를 더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현재 80%인데요. 이걸 해마다 5%포인트씩 올려서 4년 뒤에는 이 100%까지 돼 세금 할인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. 또 종부세 세율은 비싼 집일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요. 0.5%포인트까지, 그러니까 최고 세율이 2%에서 2.5%로 인상폭이 늘어나게 됩니다. 자, 복잡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10억 원대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. 지금은 종부세를 34만 9천 원을 내는데요. 4년 뒤에는 이 43만 6천 원, 그러니까 8만 7천 원을 더 내야 합니다. 또 가지고 있는 집이 여러 채인데 가격이 모두 합쳐서 10억 원인 다주택자는요. 이 종부세가 58만 원 넘게 늘어납니다. 1주택자보다 50만 원 정도 더 많이 내게 되는 건데요. 자, 집이 비쌀수록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내야 할 세금 차이는 더 크게 벌어져서요. 이 30억 원대가 되면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내야 할 세금은 140만 원으로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됩니다. 자, 이번 개편안은 재정특위가 마련을 했는데요. 다만 관심이 집중됐던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과세 방안은 이 정부가 추진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금융소득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도 발표가 됐습니다. 자, 주식 투자로 버는 것과 같은 금융소득은 다른 월급 같은 근로소득 등과 합산한 뒤에 이 누진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더 내게 되는데요. 현재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 때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데요. 이 기준을 이번에 1,000만 원으로 낮춰서 과세 대상자를 확대하자는 겁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1,500만 원의 금융소득자는 현재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 이 연봉에 상관이 없이 세금 231만 원이 부과가 되는데요. 이걸 기준을 낮추면 연봉 2억 원 근로자의 경우에 132만 원을 더 내야 하고요. 최고소득세율을 적용받는 5억 원 초과 소득자는 154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. 자, 현재 금융소득의 90% 이상을 전체 소득 상위 10%가 차지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매우 심한데요. 그런 만큼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취지입니다. 자, 이번 발표대로라면 내년에 고액 주택 보유자 27만 명이 900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더 내게 되는데요. 이걸 기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사람당 33만 원이 됩니다. 자, 최근 집값이 많이 올라서 1년에 추가로 내는 돈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.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막는 효과가 있을지에 의문이 들기도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, 이 공시가격에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, 실거래가를 좀 더 반영해야 제대로 된 종부세 개편이 될 수 있지 않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.